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7월이죠. 방화대교의 상판이 붕괴됐습니다. 당시 방화대교 사고는 공사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발표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겨울철에 먹기 좋은 조개, 꼬막과 홍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눈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돼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7월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화대교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화대교 사고를 조사했던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박영석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대학교 박영석 교수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방화대교 사고가 아니고요. 예. 방화대교 남단에 있는 방화동 램프교 사고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방화대교 자체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경찰 발표가 예. 몇몇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정도, 그 정도만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문을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최종 결론에도 예. 경찰 발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 결론에는 경찰 발표보다는 좀 더 상세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하고 예.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엇갈리는 내용이 이제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우선 설계 도서에는 예. 시공 중에 시공 단계별로 작용하는 하중, 예. 하고 또 완성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도로교 설계 기준에 보면 시공 중에는 가설 단계별로 가설 시 구조를 고려해서 예. 자중이나 가설 장비 등 모든 제하 조건에 대한 안전도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 과정이 설계 도서에는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교량 내외 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크게 설계됐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램프교와 같이 곡선형의 이런 교량은 예. 구조적으로 내측 받침에 작용하는 반력의 편차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예. 그래서 설계 도서상으로 보더라도 완성 단계, 예. 공용 중에는 내측 반력 편차가 거의 한 1대 20 정도로 크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는 그게 더 커져갖고 예. 한쪽이 1이면 한쪽이 30 정도로 예. 내측의 반력 편차가 굉장히 큰 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설계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면은 허가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우선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는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설계를 하는데 예. 심의 과정이나 예. 또는 설계하는 설계감리자가 예. 그 과정을 모두 따라가면서 설계 도서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설계 시에 공사 단계별로 안정성 검토를 해도 예. 설계 시 고려했던 구조 형태나 하중이 시공 단계에서 변경이 대부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구조에 대해서 단계별로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된 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공이 그 단계별로는 좀 설계와 달리 될 수 있다고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시공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그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 교량의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교량에다가 이 램프교를 접합시키는 예. 이러한 그 형태였는데요. 네. 아마 불가피하게 그 설계하고 달리 시공한 면도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보통 그 설계대로 100% 설계되는 그 시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방화대교 램프교가 붕괴가 되면서 문제가 커졌는데 다른 곳도 시공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대부분의 그 건설 사고가 예. 그 완성기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데도 예. 그 시공 중에 해야 하는 그 안전성 검토가 예. 이제 소홀하게 취급돼서 이런 문제가 그 생긴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 방화동 그 램프교와 같이 그 곡선 박스 어도교는 그 전도의 위험성이 큰 교량인데 이러한 그 교량에서 비슷한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 위험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서울시에서는 책임 감리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책임 감리제라고 하면은 감리를 책임 있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책임 감리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그 공공시설물의 감리가 예. 발주처 감독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 감독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예. 그 감독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감독이 부실해지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업자 사이에 어떤 그 건설 부조리가 옛날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민간 감리 전문 회사의 감리원에게 예. 그 발주청에서 시행하던 그 감독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예.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감리 제도로 인한 사고가 올해에만 벌써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감리제가 좀 개편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책임 감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선 방안을 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하시기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또 이제 그 운영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네. 자꾸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 개선안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가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그 방화동 램프교와 같이 그 전도 위험성이 큰 교량 예. 이런 교량은 그 설계 기준상에서 예. 그 전도 방지 설계를 하도록 설계 기준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네.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공 중에 어떤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시공 중에 그 시공 설계를 하도록 네.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하는 시공 설계 말고 시공 중에도 안전성 검토를 하는 시공 설계를 하도록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책임 한계를 지울 수도 없고 사고 예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그 감리제도 예. 지금 그 감리원의 어떤 그 등급 기준을 높인다든지 또 감리 낙찰자 선정을 할 때 감리원의 그 역량 등을 뭐 배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감리제도를 좀 개선할 방안 그 필요성도 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석 명지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내 몸이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혹시 건강검진 자주 하시나요? 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서희정 리포터는 건강 어떻게 챙기십니까? 저는 사실 건강보조제는 하루에 2알씩 꼭 챙겨 먹는데 요즘 들어서 비타민 같은 보조제만으로 건강 챙기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검진 한번 받아볼까 생각했는데 병원 간다는 게 왠지 무섭기도 하고 비용도 걱정돼서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요. 네. 특히 제가 20대 초반 때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개씩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냐 싶기도 합니다. 네. 하루에 2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어디 아픈 데는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주중에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뛰어다니다 보면 주말에는 초주검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한 거라 아프다고 티도 못 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하다가 하늘이 핑 도는 바람에 무서워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요즘 20대와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는 참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이병고 팀장님 만나보시죠. 올해 저희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장려를 선포를 했고요. 또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무료 건강검진도 하나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무료 건강검진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히 일을 했으면 받을 권리들이 있는 건데 아르바이트라는 청년들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노동력 착취 문제까지 그 권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등록금 마련, 생계유지,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년들의 건강을 우선 챙기기로 한 건데요. 바로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행사였습니다. 행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년의 시간제 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대부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진을 받은 기회가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전체 발병자의 다수 청년으로 이루어진 간염과 결핵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청년이라면 보통 19세에서 29세 사이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나 취업 준비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액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는군요. 네,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간단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도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2가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A형 간염은 20, 30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고요. 20대 결핵 환자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검진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선 혈액 검사를 하고 검진 차량으로 이동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울의료원 이인옥 문승혜 간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서울의료원 진단검사학과에서 나왔고요. 오늘 무료 진료를 혈액에 대한 18종 검사를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실에 이 검사한 거를 검체를 갖고 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저희 공공의료팀에 발송이 되면서 공공의료팀에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연합을 하셔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결과를 이메일로 오늘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체열하려고 하니까 겁먹고 많이 오시는데 막상 저희가 체열할 때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다들 하시고 무료로 이렇게 검진 받을 수 있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셔서 저도 뿌듯해요.
네, 혹시 서희정 리포터도 검진을 해봤습니까? 네, 저도 행사장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문승희 간호사 말처럼 체열할 때 잠시 따끔하고 아프진 않더라고요. 특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18개 항목 분석과 함께 감염이나 결핵 여부도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유, 잠깐의 아픔 정도야 하면서 참게 됐습니다. 또 검진 결과는 15일 정도 후에나 이메일이나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발송 비용이 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이병구 팀장께 다시 여쭤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 통보는 결과가 나오려면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게 나오면은 이메일이나 주소지로 우리가 송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 무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하실 경우에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이러한 무료 건강검진의 어떤 기회를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무료라고 하니까 부담이 없겠군요. 청년들은 많이 왔습니까? 네, 혹시나 청년들이 잘 모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됐는데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검사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검진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모두 검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특히 20, 30대 청년뿐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있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은 아르바이트 한다는 말에 기특하기도 하면서 아이고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마음 서울시도 한 거겠죠. 청년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스태프분이 이거 종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냥 다른 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료로 실시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좋게 생각하면서 지금 검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무서운 건 전혀 없고요.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이거 알바 건강검진 한다니까 가서 검사를 받아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 혈액검사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뭔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솔직히 검사하는 거 많이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사실 검사를 받으려면 굉장히 무서운데 무서움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는지 즐겁고 설레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남자친구와 손 꼭 잡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친구와 팔짱 끼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생각에서였는지 다들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검진 장소에 모인 분들의 건강을 가슴 깊이 바라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모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웃는 모습으로 서로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스태프들 만나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 아르바이트생 대상으로 그냥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취지도 좋고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공짜로 알아보고 그냥 나는 건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무료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특정 대상이긴 하지만 모아서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끝나는 검진이긴 한데 그래서 좀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에서. 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한 청년 모두가 이런 행사가 조금 더 늘어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본 시급 정도만 받고 일했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병원비로 다 써버리게 돼서 힘들었다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 덕분에 다시 힘난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첫 시작이 어려운 거니까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네, 더 나아질 겁니다. 청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료 검진은요, 이번 달 20일 금요일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요,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를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겨울철 술안주로 즐겨 찾는 꼬막과 홍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계속해서 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밤부터 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는 낮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산간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져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탄리역 근처 철로에서 81살 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원선 통근열차와 충돌했습니다. 허 씨는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충돌 전에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여파로 열차 운행이 1시간 정도 지체돼 승객 5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경원선 옆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를 벗어나 철도 위에 멈춰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가산동에 주차돼 있던 과일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트럭에 실려있던 과일과 야채를 태워 수십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재함 덮개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불을 지른 뒤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쫄깃쫄깃한 조개구이나 조개찜 찾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을 대표하는 조개죠. 꼬막하고 홍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에 맛있는 조개 대표적으로 꼬막과 홍합 들 수 있겠죠? 예, 뭐 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꼬막은 밥도둑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예, 꼬막 무침이라는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예. 이건 정말 밥도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해감한 꼬막을 끓는 물에 데쳐서 껍데기 한쪽만 제거한 다음에 밥상에 올리게 되면 정말 금세 접시가 비워지게 됩니다. 예. 그 냉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갯벌을 감쌀 때 그 꼬막이 쫄깃한 맛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제 설날 무렵이 되면 속이 꽉 찰 정도로 탱탱해지고요. 알을 품기 직전인 이듬해 3월까지 이제 맛이 유지가 되는데요. 네. 바지락과 꼬막은 진달래와 벚꽃이 필 때까지, 필 때부터 질 때까지가 가장 맛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먹기에는 약간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예. 그 꼬막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고요. 예. 요즘 뭐 돌직구 뭐 해갖고 돌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예. 이 꼬막은 껍데기가 단단한 돌조개과에 속합니다. 예. 예, 돌조개과가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 창꼬막, 그다음에 예. 새꼬막, 피조개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창꼬막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막이고요. 예. 이 꼬막은 셋 중에서 가장 작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꼬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껍데기를 까게 되면 꼬막의 속살이 정말 미어지듯이 가득한데요. 예. 살이 푸짐하다고 하여서 꼬막을 살조개라고도 부릅니다. 예. 또 옛날에는 안다미 조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안담이라는 말은 담은 분량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에서는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여서 이 창꼬막을 제사꼬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이게 뭐 갯벌에서 많이 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서해안이나 남해안, 특히 예, 그렇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많이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참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새꼬막은 참꼬막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 새꼬막은 대개 이제 갯벌이 아닌 바다 한 가운데서 그물로 쓸어 담게 됩니다. 예. 맛은 창꼬막보다 좀 떨어지고요. 또 표면에 좀 털이 나 있고 예. 입안에서 쫄깃한 맛 대신에 약간 좀 미끄러운 식감이 드는 것도 그 차이점입니다. 예. 이 창꼬막은 성숙하는데 한 4년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 새꼬막은 2년이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당연히 가격도 새꼬막이 좀 싸고요. 예. 그 새꼬막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별명이 좀 험악한데 개꼬막 또는 예. 똥꼬막 이런 예.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 음식점에서 반찬에 오르는 꼬막은 이 새꼬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먹는 꼬막은 참꼬막을 찾기는 굉장히 예, 그건 어렵겠네요. 좀 비싸니까요. 새꼬막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면은 음식점 10개 가운데 한 8, 9개는 다 새꼬막으로 봐야 되나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 꼬막의 일종인 앞서서 피조개 말씀도 하셨는데 피조개 제철은 언제입니까? 예, 피조개의 맛도 겨울 12월부터 3월에 잡은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그 알맹이가 사람의 피를 닮았다 해서 이제 피조개입니다. 예. 그 영문명도 블러드 클램, 그래서 피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예. 즉 붉은색의 그 비밀은 베타카로틴인 카로티노이드 색소하고 예. 또 우리 혈색소라고 얘기하죠. 히모글로빈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기는 한 12cm 정도로 꼬막류 가운데서는 가장 큰데요. 예. 붉은색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애주가라든가 아니면 식도락가들은 피조개를 정력에 이로운 식품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꼬막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꼬막이 건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이게 저열량,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래서 열량이 작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또 눈 건강에도 유익한 타우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칼슘 또 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 풍부하다는 것도 돋보이고요. 따라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또는 임산부에게 권할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병후 회복식으로도 그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꼬막을 고를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껍데기는 깨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의 물결 무늬가 좀 고른 것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껍데기가 아주 단단하면서 광택이 나면 이게 신선하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맛은 이제 알이 굵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입이 좀 벌어져 있거나 또 삶아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하면 죽었거나 상한 꼬막이기 쉽습니다. 예. 앞서서 그 참꼬막하고 새꼬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 가서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은 참꼬막으로 구입하는 게 맛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겉에 털이 나지 않은 참꼬막을 골라서 사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꼬막의 입을 잘 벌리는 요령이 따로 있다고요? 예, 꼬막의 입을 벌리는데도 요령이 있는데요. 껍데기째 물에 넣은 다음에 적당히 삶거나 데치면 잘 삶는데 이때 이 적당히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덜 삶게 되면 꼬막의 입이 열리지 않고요. 또 반대로 너무 오래 삶게 되면 맛이 좀 심심해지고 쫄깃한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꼬막의 입이 저절로 벌어져서 그 단맛이라든가 감칠맛이 다 빠져나가고 살이 좀 질겨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꼬막 요리의 정말 아주 그 진수는 적당히 삶는 데 있습니다. 알맞게 삶은 꼬막의 껍데기를 까면 살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물기가 도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입을 벌렸을 때 꼬막 속살의 핏기가 약간 남을 정도 삶아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홍합도 겨울이 제철 아닙니까? 예, 홍합도 이제 늦 겨울에서 초봄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파게티나든가 포장마차에서 먹는 홍합은 대개 진주 담치입니다. 홍합은 진주 담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살고요. 홍합과 진주 담치는 물론 짬뽕이라든가 우동, 울면의 재료로 쓰이는데 음식점에서는 값싼 진주 담치를 넣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꼬막 설명하실 때 저열량의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셨는데 홍합도 저지방 식품이죠? 예, 아마 대부분 그 조개류들이 마찬가지인데요. 홍합도 마찬가지로 대표 웰빙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입니다. 이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렇군요. 중국인들은 이 홍합을 동해 부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홍합을 즐겨 먹으면 성적인 매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말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소에도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는 것은 다 짜지만 유독 홍합만 싱겁기 때문에 담채라 부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좀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국에 넣거나 젖을 담가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홍합을 삶으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노란 속살은 담백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어떤 홍합이 좋은 홍합일까요? 예, 껍데기에서 흑자색 광택이 나는 것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몸통에 흠이 없고 껍데기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양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우리가 홍합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어떤 홍합을 골라야 되거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좀 값싼 진주 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무엇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백내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제1안과 임동건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백내장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백내장은 그 수정체가 혼탁이 생겨서 좀 흐리게 보이는 안과 질환으로요. 보통 침침하다고 하시거나 갑자기 시력이 저하될 때 백내장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한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백내장은 그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건데요. 수정체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 변화가 오면서 그 수정체가 그 단백질이 혼탁이 오는 그런 상태를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약물, 특히나 스테로이드나 안 그러면 외상,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글라스 쓰면은 좀 백내장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 예방이 가능하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백내장의 유병률을 볼 때 주로 이제 해안가라든지 이렇게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 경우가 상당히 유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백내장은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연령대에 그만큼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50대는 50%, 60대는 60%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그 분포를 가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선천성 백내장이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 있는 경우나 외상성으로 생기는 백내장도 있습니다. 네. 백내장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선택하는 시기는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뭐 시력이 저하되거나 불편할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지 치료 목적보다는 좀 지연시키는 그런 안약이라든지 이런 치료로 백내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그 백내장 수술하면은 이제 수정체를 없애고 대신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바꿔 넣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번 바꾸면은 수명은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뭐 일회용 콘택트 렌즈나 이런 렌즈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요. 이 재질 자체가 평생 눈에다 담고 있는 안전한 재질입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렌즈의 재질이 발견되게 된 그 계기는 그 1차 대전 때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때는 아마 전투기를 그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쏘는 뭐 이런 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다쳤는데 그 파편이 눈 속에 있었는데 아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서 거기서 이제 발견했다고 이렇게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재질이 아크릴이나 무슨 플라스틱입니까? 예, PMMA라는 그 플라스틱 재질과 아크릴 재질, 그다음에 뭐 실리콘 재질도 있는데요. 다 거부 반응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을 하게 되면 시력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집니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할 때 도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그 시력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나 근시로 안경을 쓰시던 분들도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면서 정시의 도수로 넣게 되면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각막이나 망막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목표하는 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백내장 수술을 계기로 시력도 좋게 만들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근시나 원시가 없어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노안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개발이 돼서 나이 들어서 수술을 하시면서 가까운 데 볼 때 특히나 돋보기를 끼셨던 어르신들도 수술을 통해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도 돋보기를 안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시력 교정을 위해서 그 무슨
각막 수술 같은 걸 받았는데 예. 그 뒤에 만약에 백내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뭐 상관은 없습니까? 예.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 그 백내장을 수술할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이 있어야 그 기록을 갖고 렌즈를 어떤 렌즈를 넣을지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이제 렌즈를 다 계산해서 나오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라식이나 라섹을 했던 분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느 병원에서나 지금은 정확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시력을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백내장의 경우에 발병 빈도와 관련해서 남녀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에서 조금 빈도율이 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이 더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백내장 수술을 때 이제 인공수정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까운 곳, 먼 곳 뭐 다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다초점 안경처럼 그 뭐 어지럽진 않을까요? 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초점 안경은 안경의 구조상 저희가 이제 앞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안경의 중심부에 멀리 보는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의 아래 밑에 부분에 가까이 보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 똑바로 쳐다보고 가까운데 책을 볼 때는 약간 눈을 아래로 깔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야 이제 가까운 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일 불편한 게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내려갈 때 초점이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하나의 렌즈에 초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렌즈의 초점을 망막의 어느 부위에 초점을 맺히게 하느냐 이런 그 광학적인 그런 이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백내장 수술 후에 합병증 같은 건 없습니까? 모든 수술이 합병증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실명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그 조금 위험성이 보일 때 빠른 조치를 통해서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치료하게 되면 합병증이 거의 없이 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제1안과 임동건 원장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를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중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